안녕하세요. 32살 여자입니다. 결혼 4개월 만에 이런 사연을 적어서 보내드리는 게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연애도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해왔는데 이 정도로 고쳐 써먹지도 못할 사람이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으니 제 잘못이 가장 크기도 하겠네요. 직장도 변변찮은 것도 알았지만 제가 안정적이고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연애하던 동안 저한테 잘하는 모습에 저도 결혼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라는 생각을 했다 보니 직장이 변변찮다고 하더라도 인성 하나만 보자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두 얼굴이 있었다는 건 결혼 후에는 알게 되었어요. 저와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란 남편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시부모님이 엄청 좋은 분들이셨다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결혼 전에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아들 자랑보다도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직 시부모님이 보기에도 한참 모자란 남편인데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냐고 하시며 물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러도 좋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 덜 된 남편 데려가줘서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해주셨고 힘든 일이 있다면 무조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요. 부모님 인품이 이 정도나 되니 남편이 당장은 보잘것없지만 저에게 잘해주던 모습도 분명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고 사람 하나만큼은 제대로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조차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 이상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그나마 월 250 정도 받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랑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정한 일이니 당장 그걸 가지고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무슨 영업일을 시작할 거라면서 믿어달라고 말하는데 너무 자신있게 말하니 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미 회사는 그만둔 상황이었으니 그냥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했어요. 당장에야 수입이 없겠지만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니 뭐라도 보여주겠지 하는 마음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했어요. 시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도 있고 당장은 밥 굶고 살 것도 아니고 재벌이도 넉넉했으니까요. 그렇게 믿었던 제가 바보 같네요. 자기 체면을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놈인지는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을 가지고 외제차를 리스로 하나 계약을 하고 1,000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으면서 너가 그런 게 어디에 필요하냐고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싸우다가 결국 시부모님께까지 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예물한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퉁을 치냐고, 안 된다고 바득바득 소리를 지르면서 못 살겠다고 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사치품에 쓸데없는 돈 쓰지 못하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둘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남편을 대신해서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시니 하는 수 없이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주신 돈은 제 명의 통장으로 새로 바꾸어 주셨고 시계값까지 채워서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부터는 쓸데없이 돈을 쓰는 일은 없었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을 받아다가 그렇게 짝퉁을 사모으더라고요. 명품을 차고 있다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먼저 명품이 되면 알아서 너를 알아봐 줄 거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도 자기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다투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남편과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집들이를 수십 번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친정부모님 집들이 때는 조촐하게 배달음식 사다가 끝냈어요. 간단하게 준비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집들이는 큰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질 남편 손님들의 집들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지 고등학교 동창 따로, 대학교 동기 따로, 전 직장에서 알던 사람들 따로 자기 지인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수많은 집들이를 준비시키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별쓸모도 친분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집들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저희 친정부모님 때 했던 것처럼 배달 음식으로 집들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손님들이 올 때는 굳이 직접 한 음식으로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번 집들이를 할 때마다 데려오는 인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 저도 배달 음식으로만 준비하기에는 자금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해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지만 사실 제가 직접 한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마트나 근처 밀키트를 판매하는 곳에서 파는 것들을 사와서 제가 조리만 해서 직접 내오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남는 재료가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절약이 되어서 조금 손이 가기는 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것들이 전부 직접 한 음식이라고 굳게 믿는 눈치였고요. 음식 솜씨가 좋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마치 자기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으스케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집들이를 치러가면서 별일 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날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 집들이 날이었어요. 이번 집들이는 시댁 식구들이니만큼 남편도 남의 시선 같은 거 신경을 안 써도 될 듯 싶어서 친정 식구들 집들이 날 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이 오실 때에는 간단하게 배달 음식으로 차려내자고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오실 때는 배달 음식을 했는데 왜 시부모님 집들이상을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이유라고 뱉은 말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정성이 너무 없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 오셨을 때 배달 음식으로 준비한 건 제가 집안 살림하고 음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음식을 사서 대접하는 게 저도 편해 보이고 자기도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자기 체면이 살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집들이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음식을 해야 우리 부모님도 아들이 아무리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대접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지 않겠냐고,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더라고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마음을 꺾을 기세가 보이지 않아서 이걸로 하루 종일 투닥거리를 하고 있느니 제가 항복하기로 했어요. 음식은 제가 알아서 준비하기로 했고 시부모님이라고 제가 싫어하거나 저를 싫어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왕 직접 하기로 한 거 솜씨발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혼자 나가서 장도 봐서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데 남편은 어디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오실 건데 어딜 나가냐고, 나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말했어요. 급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하길래 영업이라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줄 알고 그럼 너무 늦지 않게 다녀오라고 했지요. 음식 준비를 하다가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남편이 PC방에서 카드를 긁었더라고요. 급한 볼 일이 있다는 게 토요일 아침부터 친구 만나서 PC방을 가는 거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집들이 오신다고 일찍 기어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일찍 온 김에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놀다 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도와주는 척 많은 척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도움이 되기는커녕 거슬리기만 했어요. 혼자서 준비를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요리를 준비하려는 상황인데 시간이 조금 빠듯해 보여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제 새우만 튀겨내면 준비는 거의 다 끝난다고 하고 냉동실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냉동새우를 꺼내는데 남편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시부모님이 오시는데 음식을 냉동새우로 하고 있는 거냐고, 시댁이 웃음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상다리가 휘게 차려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새우 손질도 이미 다 끝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냉동새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냉을 한 거라서 저는 그게 더럽다거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던 게 새우를 튀김을 하고 나서 그 위에 간이 강한 양념을 끼얹는 요리이다 보니 냉동새우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냐고 한마디 했더니 이건 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당장 가서 생새우를 사오라고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시부모님 오기로 한 시간은 다 되어가고 생새우 사다가 손질하고 튀겨내고 하려면 당연히 시간에 맞출 수가 없으니 정생새우로 해야겠으면 집들이를 내일로 미루자고 말을 했죠. 두 분은 진작에 이쪽으로 오시려고 출발을 하셨을 테니 남편은 입만 대빨 나와서 궁시렁대고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궁시렁대고만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촉박했기 때문에 일이 좀 와서 새우 해동한 거 물기 좀 제거해달라고 하니 냉동새우 가지고 뭔 그런 수고를 하냐며 해동하느라 찬물에 담궈놓았던 새우를 물기도 제거하지 않고 펄펄 끓는 기름솥으로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당연히 해동하느라 물에 젖어있던 새우는 기름에 들어가자마자 이리저리 튀기 시작했고 퍽퍽 튀는 기름이 불 앞에 서 있던 제 손등과 얼굴로 마구 튀었어요. 제가 화상에 얼얼해서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은 괜찮냐고 걱정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생새우를 샀어야지 하면서 제 잘못이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생새우도 손질하고 물기를 제거하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화상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니 이제 곧 부모님 오시는데 어딜 가려고 하냐고 그깟 기름 몇 방울 튄 거 가지고 엄살 좀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성질을 부리는데 표정이나 말투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로 화를 내고 있으니 그 순간에는 저도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닦아내고 얼음 주머니로 대충 냉찜질을 하면서 화상 입은 곳을 간단하게 응급처치만 하고 다시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화상 입은 부위가 얼얼해서 아프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시부모님이 오셨고, 시부모님은 상에 차려진 걸 보고 뭘 우리 온다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냐고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에 기분이 풀렸는지 제 칭찬을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상전 대접을 받으며 산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화상 입은 곳이 쓰라려서 잠깐 얼굴을 찡그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눈치를 채시고는 제 얼굴에 빨갛게 부어있는 화상 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순간 참아왔던 게 폭발을 해버린 건지 울며불며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있던 일을 다 말해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제 말에 그 말이 사실이냐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인자하기만 하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불같이 화를 내시며 배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정말 개패듯이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흠씬 두들겨 맞다가 소파 구석까지 도망가서는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그 길로 시부모님은 집들이는 됐고 병원부터 가야겠다며 저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심재성이도 화상이라 한동안 흉이 남을 수도 있다고, 그래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한 덕분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며 다행이라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께서 이쁜 며느리 얼굴에 상처가 나서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너는 이런 마누라 얻은 게 평생의 복인지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당해도 살 행동들만 골라서 하고 있냐고요. 저런 놈은 용서도 해줄 필요도 없다고,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원한다면 결혼할 때 받은 지원금도 일부 저에게 주신다고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남편이 제 기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 때마다 무조건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에 상응하게 아주 혼쭐을 내주시겠노라고 하시면서요. 남편하고는 조금 사이가 괜찮아졌어요. 시부모님한테 그동안 서운했던 거 전부 다 털어놓은 덕분에 영업한다고 까불면서 시작한 일도 접었고 최근에는 새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도 다 해놓고 제 눈치 보기 바쁩니다. 저한테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하기도 하고요. 외제차도 반납을 하기로 했고 명품이며 짝퉁 사모은 것까지도 전부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행히 명품 시계가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다고 거의 제 값을 주고 팔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보면 속이 상하기는 하는데 병원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흉도 안 지고 사라질 거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탈출시켜줄 때 진작에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시부모님 믿고 남편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려고요. 제가 또 한 번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걸 수도 있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이 조금씩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거에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